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희망세상 유비채널입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세종과 충청권 관심 뉴스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공급 가뭄 대전 논산 22년 하반기 분양큰장 선다 DT뉴스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 이달 중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세종시 규제 해제될까 세종의 소리 소식이고요. 세 번째는 중환아파트 가격 동향을 9월 5일 월요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급 가뭄 대전 논산 22년 하반기 분양 큰장 선다 DT뉴스 소식인데요. 대전과 논산에서도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어서 주택시장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추석 연휴 직후 현대산업개발은 논산 대교동 일원에 논산 아이파크 453가구를 분양할 예정인데요. 이 단지는 논산에 3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인데요. 논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4층, 7개 등 규모로 주택형은 84에서 158제곱미터, 45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대전에서는 서구 용문 1, 2, 3 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들어서는 용문 더샵 리슈빌 2763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 오픈 시기는 10월경으로 2763가구 중에 1983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원건설이 도안 2-3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유성구 용계동 산 27번지 1원에 공급하는 1700여 가구 도안 트리세이드도 올 가을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고요.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도 분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화동 85번지 1원에 851가구로 구성되는 힐스테이트는 총 5개 동 규모로 최고층 49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동원개발은 중구 대흥동 1원에 대전 대흥 비스타동원을 분양할 예정인데요. 대전 대흥 비스타동원은 최고층 48층 4개 동 규모로 총 62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요. 특히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갑천 친수구역 도안 호수공원 2블록에 954가구 아파트 분양이 늦가을에 예정되어 있고요. 수요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 대덕구 쌍용 더 플래티넘 대덕 745가구 관저동 7-27번지 1원에 진행 중인 대전 계획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528가구가 하반기에 분양시장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무주택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청약시장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 지역과 분양단지 가구수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했으니까요. 참고해서 청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토부 이달 중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세종시 규제 해제 될까 세종의 소리 소식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이후 석 달도 안 돼 규제지역 101곳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세종시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트리플 규제로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세종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는데요. 세종 시민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데다가 올해 안에 공급이 예상됐던 5생활권 설계가 지체되면서 공급 자체가 줄어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1년 넘게 주택가격 하락률과 임대가격 하락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거래 자체도 씨가 마른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행정수도 호재는 가격에 모두 반영된 상태인데요. 빅스텝과 거래 부진으로 주택 처분 조건의 청약 당첨자조차 집을 처분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전과 청주, 오성 등 주변 지역이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분양 공급 예정 물량도
분양가도 많아 임대가 하락이 더욱 가속될 전망인데요. 세종 지역은 지난주 주택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1% 하락을 했고요. 전세값도 0.44% 하락해서 전국 최고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누적 하락폭만 6.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달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은 보도자료 중심으로 9월 첫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9월 첫째 주 주간아파트 기준일은 9월 5일 월요일이 되겠고요. 매매 가격은 0.17%가 하락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0.1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다시 한번 보면 지난주에 마이너스 0.1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7%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가 됐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지난주 마이너스 0.1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6%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된 모습이네요. 먼저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17%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지난주 마이너스 0.2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1%로 다소 하락폭이 확대됐고요. 서울 역시 지난주 마이너스 0.1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5%로 역시 하락폭이 확대됐고요.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4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44%로 하락폭이 확대된 모습이네요. 지도를 보면서 충청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충북이 마이너스 0.08%, 충남이 마이너스 0.07%, 세종이 마이너스 0.44%, 대전이 마이너스 0.27%로 충청권 모두가 하락한 모습이고요. 17개 시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13%가 하락을 한 가운데 대전이 지난주 마이너스 0.2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7%로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구가 마이너스 0.37%로 많이 내렸네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도마동과 간저동 위주로 하락을 많이 했고요. 유성구는 마이너스 0.27%가 내렸는데요. 관평동, 송광동, 구축단지 위주로 하락을 했네요. 지난주 대비해서 하락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이너스 0.4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44%로 하락을 했는데요. 신규 입주 물량과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주간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16%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대비해서 소폭 하락했네요. 수도권은 지난주 마이너스 0.2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21%로 하락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1%로 소폭 하락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마이너스 0.4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46%로 하락폭이 확대된 모습이네요. 지도를 보면서 충청권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충북이 마이너스 0.04%, 충남이 마이너스 0.11%, 세종이 마이너스 0.46%, 대전이 마이너스 0.27%로 충청권 모든 시도가 하락을 했고요. 전국에서는 전북과 경북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이 마이너스 0.12%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은 지난주나 이번 주 마이너스 0.27%를 유지하고 있고요. 서구가 가장 많이 내렸네요. 마이너스 0.42%로 매물 적치에 영향이 있는 갈마동, 월평동, 중저가 위주로 하락을 했고요. 중구는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는데 목동, 태평동, 구축단지 위주로 하락을 했고요. 동구는 마이너스 0.26% 하락을 했는데 대동과 하남동 위주로 하락을 했네요.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4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46%로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계절적인 비수기와 매물적 영향으로 대평동과 세롬동 위주로 하락한 모습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과 충청권 관심 뉴스와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